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2020년 10월 14일 제가 매일 새벽 한 4시, 5시에 일어나거든요. 일어나서 항상 하는 일이 경공매에 뒤지는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포천시 관이면 중리에 물건이 떴어요. 떴는데 두 개가 떴던 거예요. 527에 5번지 253평, 519에 8번지 55평. 그런데 이제 이게 나오던 배경이 한국 농어촌공사에서 소유하고 있던 땅인데 새로이 지금 들어오시는 쪽에 여기서 보면 좌측에 있는 새로운 국어가 신설이 됐어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 건물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폐 국어가 지나갔어요. 지금도 구조물은 그대로 있어요. 그냥 맥국어 한 거거든요. 구조물 그냥 일부러 치울 필요는 없거든요. 어차피 공구리 슬랍을 하는 거라서 치울 필요는 없어서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게 됐고 임장을 했고 진행하게 됐죠. 이제 국어에 과연 건축이 가능할까라는 생각으로 시작을 했는데 제가 거래하는 토목설계 사무소에 먼저 문을 두드렸죠. 두드려서 이게 건축이 가능하겠냐라는 자문을 구했죠. 구했는데 이거 현황상 도로로 보여지니까 요 앞에 필지가 몇 개 있냐면 하나, 둘, 세 개가 있어요. 다 국유지예요. 그래서 개인 사유지 만들 텐데 국유지라서 가능하겠다라는 의견을 듣고 시작을 하게 됐죠.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물건 내용 나온 거 보고 입찰에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실무에서 현황은 국어인데 농지인 경우가 있어요. 이 경우에 농지증이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구독하는 부동산 태인인데 여기 보시면 낙찰 받으셨죠? 이게 계속 떨어져서 뭐 1595만 9천원까지 떨어지다 보니까 낙찰 받은 이상열 씨가 있었어요. 낙찰 허가 났지만 농지증이 안 나오니까 대금을 미납했네. 대금을 미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사람 보증금 몰수되고 없어지고. 근데 또 재입찰이 나왔는데도 또 이영선 씨가 또 낙찰 받았어요. 저 위에 걸못 봤나? 국가의 비즈니스 모델 아니에요?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또 조금 있다 또 홍봉기 씨라는 분이 또 낙찰 받았어. 그 농지증 자체를 모르고 낙찰받은 많다는. 그래서 제가 갔더니 이제 현장 가본 거죠. 저는 갔더니 현황이 국어여서 농지증이 안 나와서 이렇게 보증금 다 몰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 뭐 그래서 올려놨고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거는 그 다른 그 얘기를 이제 거잖아. 하는 거구나. 어떻게 이걸 바꿔봤냐? 그래서 이제 이거 지목이 국어라서 이게 건축이 될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국어가 건축이 안 됐으면 제가 건축 못 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아시는 지목 중에 28가지 지목 중에 묘지는 건축이 될까요? 묘지에 지으면 그 묘지에 지은 집은 대가 됩니다. 뭐가 돼? 예지로 바뀌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이 된다는 얘기. 그렇죠. 건축 안 되는 땅은 없습니다. 다만 건축 요건이 맞으면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맹지였잖아요. 맹지 탈출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맹지 탈출을 하기 위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이제 보여드릴게요. 여기 현황상 도로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보면 현황상 도로가 있어서 사도인지 국유인지 시도인지 체크를 하고 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설계사무소에서 자문을 구하고 이렇게 신설 국어가 있기 때문에 폐국어 용도 폐지 나갔던 거 그대로 다 임장한 거예요. 이게 임장했을 때는 이렇게 나무들이 엄청나게 심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심어져 있었고요. 이거 뭐 제가 여기 그 블로그에 다 링크 걸어놨으니까 나중에 자료를 다 올려드릴 거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질문 있습니다. 저 농지증 신청할 때 그럼 내가 아까 그 사람들은 어떤 형태로 신청할지를 몰라서 안 받은 거고 대표님 신청하실 때는 농지증 받을 때 난 여기다 저런 식으로 개발인이 아니죠. 저는 농지증이 필요 없죠. 국어니까. 국어니까. 농지증은 전답 과수원만 필요한 거예요. 아까 그거는 지목이 답이었고 같은 게 현황은 아니고. 국어였고 다른 거예요. 다른 여기는 현황도 국어고 지목도 국어고. 아까 그 땅 아니에요? 그거 보여주세요. 저게 다른 거라고 예를 그랬어요. 들어주는 거. 그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스터 나는 운주 그런 게 예, 26번째로 가입했고요. 예. 우리 링크 걸어놨네? 예, 링크 항상 제가 걸어서 광고하거든요. 그자. 보고 들어갈게요. 얼굴이 항상 달아서 언젠지 모르겠어. 하도 많이 봐가지고. 많은 분들은 거의 뭐 세네 번 이상도 되겠지만 평생에 내가 부동산을 매매하고 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거예요. 내가 만약에 커피에 딱 그러면 아직까지 저는 스타벅스가 먼저 떠오르고, 근데 부동산 관련돼서 중개 그러면은 아파트부터 토지 상가까지 다 중개를 하는 이미지가 없습니다. 그런 이미지는 저희가 만들어 갈 거고요. 부동산 중개하면 혼주 가야지. 부동산 중개는 우리 비통비야. 이런 이미지를 저희는 최대한 앞으로 시킬 거고, 이제 광고도 많이 최대한 노출이 많이 될 수 있게끔 해서 미스터 홍주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 중개하는 게 아니야, 이미지가 각인될 수 있도록 저희 노력할 거고, 아파트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부동산이라는 건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지식산업센터도 있고 상가도 있고 토지 공장도 많은데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기업 부동산이기 때문에 앞으로 부동산 중개는 뭐다? 미스터 홍주다. 그런 이미지를 최대한 약간 각인시킬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까 그거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광고 나와요. 하고 나왔습니다. 너무 잘했어. 광고비 드려야겠네요. 네, 그래서 일단 낙찰 받았기 때문에 낙찰 받고 나서 예, 등기 이전 서류를 다 받고 부동산 거래 신고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까지 제가 다 했어요. 예, 요거 그냥 동영상으로 보시고 1초 만에 끝내거든요. 등기 치는 거. 여러분 셀프 등기 다 쳐보신 분 계신가요? 한 번도 없어요? 듣기 피칭을 받을 때나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치. 처음은 시간 오래 걸리지만 그 다음부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져요. 네, 한번 보세요. 우리 조 대표님한테 순서대로 그냥 그대로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못 잡았어. 시승세 납부하시고 인지 채권 구입하시고 등기소 가셔가지고 증지대 납부하시고 영수증 첨부해서 소유권 이전 신청하시고 서류를 정리해서 등기관에 제출하면 이제 끝납니다. 저희 마스코트는 저희 집사람입니다. 거기 있는 부부고기 중에서 특히 내가 진짜. 그래서 셀프 등기까지 끝내고 오늘의 메인이죠. 이게 맹지였기 때문에 맹지 탈출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저희 표현을 심청이처럼 신봉사가 원래 맹인이잖아요. 눈을 뜨게 한 심청이처럼 해야 된다는 거죠. 심청이가 신봉사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죠? 권양미 300석. 동양미 300석이죠. 300석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쌀 300가 많거든요. 쌀 한 가마에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 정도. 대략 20만 원이에요. 그러면 20만 원에 300석이면 얼마죠? 6억이네. 6억인가요? 6천 아니에요? 6천이네. 6천. 6천만 원이죠. 네. 6천만 원을 들여서 맹지 탈출하면 그 값어치는 그 이상 되기 때문에 심청이처럼 해야 된다. 라고 표현을 제가 했고요. 가볼게요. 제 마스코트 드리고요. 사도법에 의한 도로가 도로일까 아닐까라는 게 많은데 사도법은 엄격하게 얘기해서는 도로는 아니에요. 도로는 아니고 이렇게 사도를 갖고 있으면 이렇게 자바라 대문이거든요. 막아요. 못 지나가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맹지인지 아닌지 판단 잘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해야 돼요. 그래서 도로법을 대충 요약 정리하면 법정도로하고 비법정 도로가 있는데 쭉 설명이 이게 쭉 제가 다 해놨어요. 이거 시간상 제가 다 설명드리면 안 되고 다만 지자체마다 도로의 정의가 다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의정부시, 양주시, 포천시, 동두천, 연천 다 이게 5군데 다 그 지자체 조례에 공원이 어떻게 정의되어 있나 이게 다 제가 다 찾아봤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다 고 대표님 나홀로 디벨로퍼 과정 겪으면서 다 각 지자체별로 찾아봐라 이렇게 다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다 찾아보고 정리하고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들도 해당 그 관할 시군구 도로가 어떻게 지정되어 있는지는 알고 중개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물론 뭐 그냥 일반 토지를 안 다루면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 해당 시군구에 도로가 어떻게 정의되어 있는지는 알고 가시면 스마트한 중개사다 라고 얘기 평가는 뭐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도로에 대한 거는 쭉 제가 나열해 놨으니까요. 나중에 한번 쭉 보시고요. 정리 다 링크 걸어놨어요. 일부러 원래 이미지를 링크 걸어야 되는데 이미지를 링크 걸으면은 여러분들 이거 좀 안 누르냐? PPT 안 누르면 이거 들어갈 수가 없어서 일부러 제가 밖으로 빼놓은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키포인트는 이거죠. 개발행위 허가 부서에서 오케이 났고 건축에서 오케이 났고 도로가에서 오케이 났는데 여기가 한탄강 중점 경관 관리 구역이에요. 근데 한탄강 사업소에서 여긴 도로가 아니다 라고 도로 인정할 수 없어서 건축 인허가 못 내주겠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자 키포인트는 뭐냐면 도로가는 패스해주는데 한탄강 사업소에서 도로를 인정 안 해서 패스한다는 거는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한탄강 사업소에서는 이제 뭐를 봐야 되냐면 뭐 경관에 관련된 사항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색채라든가 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걸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뭐 심의해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보완해라 그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도로로 인정 못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밖에서 뭐 유심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문이 있죠. 울타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인정한 이유가 뭐냐면 대문이 그때 겨울철이었는데 잠겨 있었어요. 잠겨 있기 때문에 도로라는 게 뭐죠?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한 사람이 이용하면 도로가 아니고 맞아. 2인 이상이 써야지 도로야. 그러니까 다수라는 게 2인 이상이거든요. 2인 이상이 쓰고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반박 자료를 만들었죠.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잘 만들었습니다. 잘 만들었습니다. 다문 두셔야 자 보세요. 중2 519의 8번지 민원이에요. 맹지 탈출자 자료 작성 민원 제기를 했어요. 여기가 이제 우리 건축한 부지고 쭉 인근의 부지들을 다 조사를 했어요. 공부자로 다 띄워가지고 첫 번째 단독주택이 있어요. 2007년도에 건축됐고요. 두 번째 오시다가 잘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뭐 태양열로 돼 있고 막 그런데 거기가 중리 보건소이면서 마을에 가냐요. 2015년도 11월 24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래도 그나마 최근에 준공된 거고요. 그 밑에 요 바로 옆집에 비닐하우스 지나서 단독주택이 94년도에 준공이 됐고 그 밑에 다시 또 중리 57회 12번지 단독주택이 준공이 됐고 그 뒤쪽으로 동식물 시설이 2018년도 1월 26일에 준공이 됐어요. 그러니까 동식물 시설이라는 게 뭐냐면 뭐 축사 뭐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최신식으로 건축을 해서 다시 또 준공을 받은 거죠. 근데 여기 5군데는 허가를 내주는데 왜 여기 519의 8이 허가가 안 되냐?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명분을 만들었죠. 명분. 어떻게? 뒤에 이렇게 소유자들이 다 있다. 공부자로 다 띄어서 백데이터 만들었죠. 그리고 지금 여기에 키포인트는 잠겨서 도로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금은 겨울이다. 뒤에 나무를 심어놨는데 겨울에 누가 나무를 돌보러 들락날락 하지 않는다. 봄, 여름, 가을이 되면 문이 열린다. 그때는 다수가 다 이용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반박 자료를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민원인은 관인면 소재. 저희 이제 종중이 여기 있거든요. 종중 사당도 여기 있고 묘소도 여기 있고, 저희 아버님 묘소도 여기 있어요. 그래서 기양해서 포천 시민이 되고자 한다. 첫 번째 명분. 두 번째 소규모 건축물 건축해서 어찌됐든 포천시청에 지방세, 뭐 취득세, 뭐 재산세 이런 것들 재산세 납부해서 지역 경제 발전에 작은 보탬이 되고자 한다. 저 이번 제일 잘 썼네. 이번 제일 잘 썼네. 네, 그래서 포천시 발전에 좋아요. 일조하는 좋아요. 포천 시민이 되겠다. 라는 명분을 가지고 한탄강 사업소 경관지구에 박종성 주사님을 찾아갔죠. 그래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고향으로 귀향한다고 하니까 친절해진 거 좋아하죠. 이 사람들은. 왜냐면 다 도시로 가지 시골로 들어오는 사람은 없잖아요. 역으로.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루 만에 나오면 갑자기 그래서 일일 천하로 맹지 탈출하게 됐죠. 네, 사람 만나야 되니까. 하루 만에 제가 자료 만들어서 설계사무소에서는 이제 연락이 받았는데 안 된다고 해서 연락이 와서 그럼 그냥 포기하고. 내가 자료 만들어서 들어가겠다. 헐떡하겠다. 그래서
저기서 세 개 중에 뭐가 제일 끌렸던 것 같아? 저 세 개 중에 만약에 1번이 없으면 뭐라던가 1번이요? 저기 1, 2, 3 있잖아. 네. 그러니까 명분을 세 가지를 만든 거죠, 제가. 근데 뭐 이거 1번은 뭐 난 못하잖아요, 만약에. 1번 요거는 사실인데 내가 귀향한다는 거는 뭐 사실은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음. 네. 요거. 그다음에 뭐 2번은 뭐 정확한 사실이고, 3번은 포천 시민이 된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안 됐고.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 주소 이전 하지 않았구나. 네. 언제 한다고는 안 써놓으셨어요? 그렇죠. 언제 한다고는 안 전에 됐고. 요가 돼서 여기 오가 될지 몰라. 네네. 그래서 맹지 탈출을 하게 됐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땅이 나왔는데 그 땅이 되게 저평가돼서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거는 현황, 이제 현재 현황이에요. 다 보면 다 농지죠. 농사 짓고 있는 땅이에요. 근데 현황도로가 이렇게 있죠. 근데 토지이용계 확인서를 보니까 이 보니까 대표적인 뭐 같아요? 어떤 땅 같아요? 개발 계획이 수립된 땅이면 지구 단위 구역의 땅이겠죠. 그래서 이거로 보면 맹지가 아니죠. 네. 왜 맹지가 아니죠? 계획도로가 있어. 예, 계획도로가 있으니까 맹지가 아닌 거예요. 예, 계획도로가 있어요 하면 예, 최고수의 답변입니다. 아무도 못했어요. 대표님만 있는데 그냥 고수인가 보다. 근데 잘 보세요. 이거 여기다 건축하면 건축허가 날까요, 안 날까요? 어떤 거? 건축허가. 요 땅 매수를 해서 요 땅이 공시지가로 나온 땅이에요. 672평인데 쉽게 말하면 이분들이 뭘 모르냐면 이게 이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도로가 없잖아. 계획도면에 나와 있는 거야. 네. 그러니까 지역도 가면 이게 없어. 네. 근데 계획도로면에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허가해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네. 안 난다 그 말이야. 계획도로가 나면 허가 될까 안 될까? 계획도로가 났어. 허가 날까 안 날까? 나야 되는데. 네. 싸잖아.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다가 정답입니다. 이게 이미 사회라서. 네. 왜냐하면 잘 보세요. 언제 생길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잘 보세요. 자, 이것도 이제 손님께서 의뢰해가지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한 건데, 예, 여기 뭐 도로의 종류는 뭐 혈항선 도로, 지력도로 이거 다 건너뛰고요. 실무에서 이게 나왔던 거라서 제가 임장 다 했거든요. 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그걸 들어가서 봐야 돼요. 양주시 지구 단위 계획 들어가서 방송 지구였어요. 그래서 홈페이지 들어가서 살펴봤더니 자 보세요. 이 매수하려고 하는 땅 앞에 검은 선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이거 뭔지 아시는 분? 퀴즈입니다. 아, 저거 맞춰 초고 사도 되는 거야? 예? 저거 맞춰 고수 되는 거야? 이거 뭔지 아시는 분? 초점아. 초점은 누구야? 정답이 정답. 야 어떻게 맞췄죠? 정답이 선물 드리네요. 보자마자 이렇게 떠오르는 거야? 네. 이게 철조망이 될 수도 있고요. 방음벽이 될 수도 있고요. 뭐가 생긴다는 어찌됐든 진입은 못하는 땅이 되는 소리예요. 막아놨다는 얘기지. 예, 그러면 이거 건축 허가가 안 나는 땅인 거죠. 네가 본부장인데. 자 보세요. 토지용계 확인서 보니까 허가 나오겠죠. 네. 계획도로 있으니까. 근데 실제로 지구단위 계획으로 들어갔더니 이런 게 있어. 이것까지 분석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가 스마트한 공인중개사죠. 예, 우리 미스터 공주 멤버들은 다 이런 실력 정도는 돼야 되죠. 네.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있어. 저기 동그라미 2개 있잖아. 동그라미 2개 저거 딱 조심해야 되는데 이렇게 지금 두 개 이렇게 두 개 연결해 연결돼 놨잖아요. 있네. 네. 저게 가끔 가다 보면은 진한 색깔로 벽 그 동그라미 진한 색깔로 돼 있는 게 있고 구멍으로 뚫어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차이점이 있어. 그거 알 정도면 이제 진짜 스마트해요. 진짜. 공부하세요. 공부하시면 돼. 이게 지구단위 들어가면 다 있어요. 지구단위 예, 예. 이형 저건 몰라? 그래서 이제 이미사항이고 꼭 해야 되는 거고 그거 아니에요? 진한 색깔이면 무조건 네, 받치게만 네. 해주고 그래서 받치게만 이제 하고 실무에서는 계획도로는 있는데 현황도로로 건축허가 나겠냐 안 나겠냐를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현황도로로 봤더니 여기 메인 도로에서 여기 그 물건지까지 151m예요. 그리고 도로는 끝났죠. 그럼 이제 막다른 도로잖아요. 네. 막다른 도로 규정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죠? 우리 대한민국 공법외신 고상치 교수님이 또 인스타에 자세하게 올려놨습니다. 언제 또 했대? 네, 인스타에 자세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자 기억하세요. 151m의 막다른 도로예요. 여기가 백서구 방성리예요. 네. 그러면 건축허가 나려면 어떻게 되는지 자 4m 이상 도로가 나와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막다른 도로 들어갈게요. 예, 막다른 도로죠. 10, 3535죠. 10, 3535. 예, 둘삼육이잖아요.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가셔야 돼요. 병원도 잊어버렸어. 예. 까먹었어. 그러니까 이게 236이래. 이게 실무를 하면 이게 연계가 되는데 저도 이제 시험용으로. 시험용으로 할 때는 이게 연계가 안 돼요. 그때는 숫자 걸렸어요. 예, 이게 숫자 외우기 바쁘니까. 근데 이제 실무에 하다 보면 아 이게 접합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지금 아까 몇 미터라고 했죠? 지금 나오고 150. 그렇지. 150이면 이제 35m 임사량으로 들어가야 돼. 그러면 도로의 너비가 몇 미터 나와야 돼? 6m 나와야 돼요. 네, 도시 읍면이니까 3. 도시 구매니까 4m 나와야 되죠. 근데 제가 현장에 가서 스타프로 재니까 스타프가 이제 자거든요. 자로 재니까 3m가 나와. 그럼 이거는 안 돼. 허가 안 나오는 거죠. 건축 불허가 난 땅이기 때문에 공시가로 가는 거예요. 그렇지. 네. 왜 싸게 나오는지 안 싸게 나오는 거 이유가 싸게 있어. 나오는 건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비싼 건 다 비싼 비싼 이유가 이유가 있는 있어. 거예요. 네. 물건도 그래. 자기가 그 싼걸 이유를 얘기 안 해주니까 모르는 네,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개발이나 건축하면은 이제 뭐 토지 매입부터 시작해서 개발하고 허가 비용, 뭐 전용비, 토지 공사비, 건축 공사비, 토목 공사비, 뭐 산재 보험료, 그다음에 뭐 포장비, 뭐 콘크리트 포장, 아스콘 포장, 포장비 뭐 이런 거 취득세, 등기 수수료까지 해서 총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컨설팅을 해줘요. 가설계까지 다 떠서. 이 땅도 제가 이제 매매 계약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종합 컨설팅 능력을 갖고 있는 저희 미스터 홈주 그죠? 디벨로퍼 개업 공유자가 돼야 되겠죠. 이런 거. 어. 요거 실무에서 상당히 중요하니까 조심하세요. 이게 왜냐면 실제로 사고 났었어요. 땅을 샀는데 허가가 안 나는 거야. 그치, 그때는 난리 나지. 그럼 그 부동산은 난리 나네. 도망가야 돼. 문 닫고 도망가야 돼요. 실제로 문 닫고 도망갔어요. 사고 나면 이거 닫아야 돼. 견딜 수 없어요. 그거 어떻게 할 거야? 큰일 나는데. 네, 맨날 보면 말겠죠. 다음 과제가 나왔습니다. 다음 과제가 뭐냐면 경북만 있고 명도죠, 명도. 명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여기가 다 온통 나무로 다 심어져 있었어요. 네. 국유지였는데 온통 다 나무가 심어졌는데 나무를 명도를 해야 되는데 자, 첫 번째 편말을 붙여서 자, 이거 건축 허가를 받았으니까 수목 주인께서는 좀 연락을 주세요. 그랬더니 연락 안 주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저희 땅이 저 끝까지거든요. 신설 수로 있는 끝까지거든요. 그래서 결국엔 진을 그냥 차단했어요. 차단했더니 이제 난리 난 거죠. 여기 뒤에 이제 수목 주인이 진입 도로가 막혔으니까 이제 공사 차량을 끌고 나무를 뭐 캐러 이제 포크레인 들고 들어왔는데 이제 막아놨으니까 편말 보고 이분이 저한테 연락했을까요? 다른 행동을 했을까요? 시청. 네, 시청으로 들어갔어요. 이거 누가 건축허가 받았는데 막았다고. 그러면서 답변을 들었겠죠. 거기 막을 수 없습니다. 왜? 제가 맹지 탈출하기 위해서 일부러 전략적으로 한 5제곱미터를 도로로 편입시켜서 도로를 하겠다고 했거든요. 네, 그래서 막을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이제 연락을 했죠. 여기 막을 수 없다는데 막 그러면서 이분은 대단히 심각하게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진입로가 막히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오른쪽처럼 이전하겠다고 했고 대신에 이분이 이 앞에 한 150, 60평의 땅을 점유하고 있었는데 이전하기 위해서 그 포크레인 비용도 있고 인부 비용도 있고 하니까 돈을 200만 원 요구하더라고요. 200만 원 제가 줬어요. 네, 합의로 녹음 다 따놓고 그분은 점유권을 저한테 200만 원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온전하게 제가 이제 여기 다 점유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명도는 저 녹음해놨네 지금. 네, 녹음해놨어요. 여기 녹음까지 이렇게 해놨죠. 저 진일면 차단으로 한번 안 붙었으면은 이거는 그냥 못 풀 수도 있었겠네. 그렇죠. 딜을 못했어. 그렇게 하면 딜이 안 될 수도 있겠죠. 그쪽으로 이제 수목 주인이 나중에 와서 내 수목 내놔라면서 손해배상 청구를 네, 그렇죠. 수목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이거 원래는 남의 땅에다가 권한이 없는 곳에 이 수목을 심으면 안 되는 일인데 이분이 심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자동으로 빼줘야 되는데 이름 안 써도 이름을 그 사람이 안 써놨잖아요. 명의 안 해놨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도 그 인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원래 낙찰자 거야 다. 그러니까. 낙찰자 건데
내 거라도 낙찰을 받았더라도 그거를 그냥 내 임의로 막 함부로 훼손하거나 하면 뭐 형사고발 당하거나 손해배상 해주거나 이런 일이 생기니까 원만하게 합의를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예. 그래서 이제 하고 뺐네. 하고 이제 건축을 시작하게 됐죠.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나무 잘라내는데 힘들게 넘쳐. 제가 손으로 다 했어요. 이거 중간중간 다 잘랐네. 갖다 버리려고. 하나하나 오늘 한 그루 내일 한 그루 구상자 하게 됐어요. 다음에 불러주세요. 같이 하자 나중에. 그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벨로퍼 건축하기가 시작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나 했는데 요 옆에 끝에 있는 나무도 잘라야 되겠다고 해가지고 포크레인 형님이 자르자 그래서 이거 잘라버린 거예요. 다 잘라버렸죠. 아, 그래서 나무 하나도 없구나. 네, 다 잘라버렸죠. 그래서 건축 전체적으로 건축 다 하고 올해 6월달에 오수처리 그러니까 정화조 준공이죠. 정화조 준공되고 6월 17일 날 개발행위 허가 준공되고 7월 5일 날 건축물 준공이 완료됐어요. 그래서 소규모 토지 1,077만 원 공매 입찰부터 건축물 준공까지 제가 올려놨거든요. 전에는 이랬죠. 전에는 이랬고 바뀐 건 이제 완전히 180도 바뀌어놨죠. 그래서 끝났고 이제 간판이 시안이 나왔는데 아직 이제 시공 못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러니까 부동산과 건설이 하나로 해서 종합부동산 미스터 홈즈가 지향하는 것도 종합부동산이잖아요. 진짜로 종합부동산 토지 매입부터 토목 설계, 건축 설계 뭐 다 해서 다 하는 걸로 지금 사실 여러분도 느끼기에 부동산 경기 엄청나게 다운돼 있거든요. 저는 근데 다운돼 있지는 않아요. 왜냐면 부동산 경기 다운됐으면 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축 저는 이제 지금 부동산보다는 또 건축 쪽 많이 하고 있고 토목공사 뭐 보강공사도 많이 하고 있고 건축공사도 지금 뭐 계속 예약돼 있는 것들이 다 있고 그렇게 해서 지금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할 거고 차도 이제 뭐 좀 바꿀 거고 그래서 가족과 차 보셨어 붙어있는 거? 네, 했어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너무 잘해서 저희 2달 뒤에 랩핑 디자인이 새로 다 나올 텐데. 아 그래요? 대충 이제 나랑 같이 대충 했어요. 진짜 나온 거로. 그리고 이차 얼마 들었어요? 그게 지금 핵심이죠. 얘기하려는 거. 나도 오늘 글자만 몰랐어요. 땅은 1,077만 원 들어갔고요. 나왔고 지금. 설계비부터 시작해서 건축비까지 온전하게 거의 지금 바닥 보이시는 것도 제가 다 혼자 다 했거든요. 웬만한 건 제가 다 했어요. 할 수 있는 거는. 셀프 시공까지. 그 생각하면 안 되니까 여기서 한 거를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재판단에는 기준 하면 안 되겠네. 공식적인 건 그러니까 취득세 신고한 거는 1억 정도 신고했는데요. 비공식적인 것도 있거든요. 이 비공식적인 거지 해가서 한 1억 2천, 3천 들어갔죠. 맡기면 뭐 마진에 뭐 이런 거 따지면 제 인건비 이런 것까지 따지면 한 1억 7, 8천 정도 부르지 않을까. 대출은 뭘로 시설대로 뭘로 했어요? 네? 대출은 뭘로 받았었어요? 건축? 대출 안 받았어요. 그냥 안 받거든요. 캐시. 돈이 많으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제가 공장 건축하는데도 셀프 등기 다 같이 내가 다 해드려요. 그러니까 뭐 여기도 마찬가지로 건축단장 나오니까 제가 셀프 등기 다 끝냈고요. 그래서 멋있다. 저기 같이 창조하는 디벨로퍼 되기 위해서 여기 고상태 교수님 디벨로퍼 과정 교육을 제가 처음 들었을 때 일기였구나. 일기로 들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보면 첫 번째 다음 장이에요. 그 디벨로퍼가 뭐냐라고 정의를 그때 내려놓으셨었는데 사람들 전체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 지휘자 같은 존재다라고 했는데 결국엔 중간에서 컨트롤러 역할을 다 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쉽게 얘기해서 중개부터 입주까지. 그게 그 주택이 됐든 상가가 됐든 공장 창고가 됐든. 그래서 이렇게 결국에 이제 제가 이제 뭐 세컨 하우스, 뭐 세컨 오피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테마를 잡고 계속 뭐 광고하고 있는데 향후에 지금 이쪽 포천 쪽에 땅 1,000평을 매입을 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해서 보강토 공사를 해서 소형 평수로 지금 제가 이제 사업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진행 중에 있고요. 그래서
선분양 위에서 또 보강토 모형도도 막 만들어서 건축처럼 아파트처럼 모형들을 만들어서 이제 선분양을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모형도 이런 이렇게 거는 뭐 해서 손재주가 꽤 있어야 되는데 직접 한 거예요? 아니 이제 제가 잘 아시는 아. 작가님 계세요. 공방 작가님 계시는데 그분한테 제가 이제 보강토 스펙은 제가 축소해서 스펙은 제가 다 알려드렸고 이걸 이제 가마에 구워서 만들어서 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홈즈몰에 올려놔야겠는데. 네? 홈즈몰에다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뭐 조그만 화분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조그만 거 만들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좋다. 토지 개발 그냥 사업을 지금 하고 있고요. 예. 요즘에 소규모 토지가 워낙 인기가 많아서 배감 토지 공매도 제가 이제 물건 분석하고 고객님한테 예, 입찰에 대한 거 이제 컨설팅 해드렸었던 건인데 감정가 4,748만 원 나왔었어요. 근데 이거 얼마에 낙찰됐을 것 같으세요? 이거 혹시 보신 분 있을까요? 신권을 맞춰받았네? 예? 신권을 받은 거지 이거? 유찰된 거 아니지? 끝났어요. 비싸다고 했으니까 더 저거보다 높게 받았겠지. 더 비쌀 거야. 되게 뭐. 120%. 예. 요거 이제 분석을 했는데 여기 보세요. 다 온통 국유지예요. 도로는 다 국유지고 이제 용인에 있는 토목설계사무소, 건축설계사무소에 다 문의하고 인허가 관계 다 했어요. 해서 물어봤더니 여기가 문제점이 뭐가 있냐면 들어가는 입구가 한 200m 정도 되는데 상수도가 여기에 있어요. 그 상수도 공사비가 얼마나 들어갈까 계산을 했어요. 보통 그냥 비포장 도로면 상수도 한 10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 보시면 되고 포장 도로면 한 30에서 40 정도 나오거든요. 회배당 같은 거. 아, 미터당. 미터당. 네. 길이죠, 길이. 이거는 공사비가 길이죠. 그러니까 그거 해야 되니까 200m면은 거의 6천만 원 나와요. 빵빵. 그래서 6천만 원 나와서 이거 상수도 놓으려고 하면 안 되니까 그냥 지하수 놓고 근생으로 건축을 해서 그래. 갑시다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욕심이구나. 예? 욕심 내지 맙시다 그랬어요. 제가 욕심 내지 말고 그냥 제가 컨설팅 어떻게 했었냐면 뭐 스와트 분석해주고 컨설팅 이제 차선을 뭐 1.5배 아니 최선을 1.5배 차선을 뭐 1.3배로 잡아줬는데 시세는 100만 원 다 넘었거든요. 여기 용인 배감이 또 워낙 지금 SK 하이닉스 이전 건 때문에 어마어마하게 지금 떠 있는 상태라서 100만 원이 넘어가는데 그냥 내가 볼 때는 뭐 1.5배 쓸 필요 없을 것 같다. 6천만 원 정도 상수가 들어가면 그냥 뭐 한 1.3배 수준에서 쓰고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냥 다른 땅을 찾자 했는데 여기 보세요. 9천만 원대 낙찰 받으신 분이 있어요. 네, 뭐 6천만 원 상수 뭐 시공비 들어가는 것도 했었는데 뭐 우리 아까 하시던 분들은 네. 아무튼 뭐 중요한 건 이 땅은 내 게 아닌가 보다 고객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땅 있으면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해서 무조건 저 보고 해주겠다고 해서 일단 구천에 들어간 사람은 그냥 땅 그냥 받으려고 했던 것 같아. 개발할 생각 없고 그렇죠. 받아놓으려고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이거 보면 알겠죠? 제일 중요한 건 복귀거든요. 복귀가 뭔지 아시죠? 네, 다시 보는 거거든요. 다시 보고 기록하는 거거든요. 이 경매에서 제일 중요한 건 복귀예요. 그래서 왜 저 가격에 낙찰을 받고 저 가격에 낙찰을 받고 나서도 왜 대금을 미납하고 왜 포기를 했을까? 왜 포기를 했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농취증 저거 불허가 났는데 계속 왜 들어갔지? 그런 것들 이제 연구하는 게 이제 그 뭐라 그러죠? 고수가 되기 위한 길이겠죠, 여정이겠죠. 그래서 여기 우리 갔다 왔죠. 요정이 길다. 저희 여기 준공하고 나서 파트너분들이에요. 저희 공장 하시는 분들인데 와서 여러분들 저 같이 다 이렇게 직탕 폭포 다리 건너고 사진 찍고 언제 갔다 왔어? 아 근데 같이 고기도 구워 먹고 한달 그랬죠. 잠시 후에 이렇게 할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나눌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양보하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우리 같이 다 하나가 돼서 화합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미스터 홈즈가 되길 바라고요. 무엇보다
그 용서라는 게 잘못한 거에 대해서 이제 용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용서라는 게 사실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 책 중에 그런 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용서 그 불편함에 관하여. 근데 용서를 못하면 자기가 건강이 상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뭐 누가 잘못했더라도 다 감싸주고 용서해줄 수 있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집어넣었고요. 저의 작은 꿈이자 소망이자 희망은 난향천리 인양만이라는 말이 있어요. 난초의 향기는 천리를 가고 사람의 향기는 만리를 간다고 그러는데 향기 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왼쪽에 보시면 우리는 하나 해가지고 뭐 4개 사진을 올렸는데 초상권 동의는 다 받았고요. 동의한 거예요? 왔어. 이쪽 첫 번째는 부산센터 이현자 대표님하고 김해 공장 프로젝트 했었는데 80억짜리 매매 진행하다가 실패를 했어요. 실패는 했지만 아무튼 같이 해서 그 뭐죠? 같이 함께한 그 자료들도 남아 있고 또 새롭게 도전하면 되는 거니까 실패는 그 성공의 어머니고. 두 번째 이제 밑에 부분에 이제 세종의 박다영 대표님은 남양주에 땅이 경매로 나와 있었는데 땅과 땅이 있는데 중간에 국유지가 있었어요. 도로 국유지. 그래서 이제 기재부 소유의 땅인데 기재부가 어딘지 아시죠? 세종시에 있어요. 기재부에 가서 문의를 해라고 남양주 시군구청에서 얘기를 해서 제가 어떻게 내려가려면 5시간, 4시간 반, 5시간 걸리더라고. 그래서 요청을 드렸죠. 카톡으로. 대표님, 세종시 기재부 들어가서 이거 혹시 국유지 불화 가능한지 좀 물어봐 주세요. 그랬더니 내일처럼 그냥 바로 달려가셔가지고 알아보시고 답변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서 제가 올렸고, 맨 이제 우측 상단에 미스터홈즈 강센터 전 대표님은 제가 최근에 갔다 왔어요. 되게 멀리 있잖아요. 멀리 있는데 카톡도 많이 하고 통화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얼굴 본 거는 지난주에 처음이었어요. 근데 옛날부터 계속 뭐라 그러지? 어떤 사람처럼? 잘 알던 사람처럼 이야기 나눴고 코드도 잘 맞더라고. 얘기해보니까 무엇보다 전 대표님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떨어져 있으면서 저한테 그런 말을 해서 뭐라 그럴까 좀 마음도 아팠지만 그래도 야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한 게 뭐냐면 그 미스터 홈즈에 뭐 바라는 거 있으면 여기 있을 이유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냥 좋대요. 그냥 브랜드가 좋고 로고가 좋고 그냥 좋대요. 남편분이 CU 편의점 그 점포 개발하고 계셔가지고 앞으로 부동산도 편의점처럼 대형 브랜드화 되지 않으면 생존하기 어려울 거라고 남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래? 그러면 이제 프랜차이즈 찾아볼까? 했는데 이제 미스터 홈즈를 고 대표님을 이제 알고 있어서 가입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토지 개발에 관련된 이 엑셀로 만들어 놓은 자료들을 다 드렸어요. 다 드리고 우리 같이 함께 하자. 그래서 토지 매입부터 개발부터 이런 뭐 엑셀로 내가 만들었지만 나중에 뭐 향후에 된다고 하면 전산까지 개발하고 싶지만 어쨌든 지금은 엑셀로 다 해서 입력하고 이렇게 입력하면 자동으로 다 계산돼 수식을 만들어놨으니까 이렇게 하고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서로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만들어 나가자. 그래서 강릉 프로젝트 진행하기로 했어요. 강릉 쪽도 땅이 좀 저렴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규모 땅을 찾으시는 분들이 되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또 진행하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다라고 했고 여기 1년 전에 했었죠, 그죠? 1년 전에 우리 같이 본사에서 워크숍 했던 거 사진 집어넣고요. 여기 겨울인 것 같은데. 겨울이었죠. 겨울이었었나? 그래서 이제 제가 블로그 강릉 토지 매매 블로그를 올렸죠. 올려서 블로그 2위로 올라가 있는 걸 보고 전 대표님이 블로그도 배워야 되겠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다 가르쳐 드리겠다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블로그 올렸더니 꼭 일어나겠다고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주셨고 또 박당 대표님도 또 같이 도와주시겠다고 해서 또 응원의 메시지도 올려주시고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그래서 이상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디벨로퍼를 추구하는 발전 건축 이야기였고요. 우리는 하나다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만난 건 인연에 의해서 만난 거잖아요. 인연이란 건 뭐냐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예요. 이원재 대표님도 말씀하셨지만 내가 시너지를 상대방에게 100을 주어도 상대방이 1만 돼도 100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제로면 계속 뭐 아무리 저기 해도 제로인 건데 다 같이 저는 우리 미스터 홈즈 식구들이 다 디벨로퍼 개업 공유주가 됐으면 좋겠어요. 디벨로퍼 개업 공유주가 돼서 종합부동산 능력이 되는 그런 컨설팅 업체로 거듭났으면 좋겠고, 컨설팅을 지금도 제가 뭐 이거 말고도 또 토지 그 보상에 대한 거, 도로 보상에 대한 거 컨설팅을 하고 있는데, 컨설팅으로 가면 사실 중개하는 비용보다 사실 상당히 높거든요. 뭐 지금 22억짜리 그 토지 보상 그 건드리고 있는데 시세는 22억인데 뭐 시에서는 뭐 3억에 보상하겠다는 하는 거 뭐 한 12억, 13억 정도 수준까지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고 해서, 그러면 보통 뭐 변호사들이 그렇잖아요. 성공보수를 받거든요. 거의 10%에서 15% 요청을 해요. 그래서 저도 10% 정도 주시면 되겠다고 해서 하는데, 뭐 5억짜리 해서 10%만 받아도 5천이니까 그런 컨설팅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그런 디벨로퍼 개업 공유지가 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되게 상당히 중개 환경이 어려워요. 어려운데 제가 건설과 중개를 결합시키다 보니까 이제 뭐 중개하다 보면 막 그런 거 많잖아요. 뭐 이거 해주세요. 임대인들한테 요구사항 많다잖아요. 임차인들이 이거 해주세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할 수 있으니까 제가 해드릴게요. 뭐 사례로 5천에 300짜리 창고 계약을 했는데 전에 있는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사이가 안 좋았는지 콘센트 코드가 다 나갔어요. 박살내고 코드가 잘라버리고 나간 거죠. 그래서 이제 임대인한테 이제 얘기를 하고 계약하고 나서 이제 아는 거예요. 임대인하고 얘기를 하고, 이제 단독 중개가 아니고 공동 중개였거든요. 저는 이제 손님지였고 물건지 이제 부동산이 따로 있었는데, 물건지 부동산 소장님이 하시는 얘기가 임대인한테 얘기했는데 배째라고 식으로 나온 거예요. 근데 여기 소장님도 그럼 우리 같이 뭐 비용 들여가지고 같이 해가지고 손님 뭐 임차해야죠. 그렇게 얘기했으면 좋은데 자기도 모르겠다고. 그래서 제가 직접 다 전기공사 다 해서 선로공사 다 하고 전기 다 연결시켜드리고 했더니 중개보수 하나도 안 깎으시고 다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그게 이제 강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는 게 중요하고, 몰라도 한번 다 해보면 전체를,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삼철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를 아우르는 오케스트라가 될 수 있다는 거